여러분,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도 경고합니다. 이대로 두시면 근육이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 근육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데 정작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방법을 알고 나시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드시는 커피 한 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작은 재료 하나만 더 넣어도 우리 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8가지 재료, 전부 집 근처 마트에서 1,000원에서 2,000원이면 구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침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건강 습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커피에 뭘 넣는다고 근육이 살아나겠냐고요. 그런데 연구 결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인건강센터 연구팀이 60세 이상 한국인 200명을 5년에 걸쳐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의 68%가 근감소증 위험군에 속했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몸의 힘이 약해지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쌀포대 들고 계단 올라가던 게 이제 무거워서 힘들고, 버스 타고 내릴 때 손잡이 없으면 불안하고 계단 오르내리는 게 무릎에 부담이 되는 분들, 이런 증상들이 다 근감소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몸 하나로 가족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중한 몸이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다면 절대로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커피 한 잔이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8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피. 두 번째, 코코아 가루. 세 번째, 코코넛 오일. 네 번째, 우유 또는 두유. 다섯 번째, 콜라겐 파우더. 여섯 번째, 유청 단백질. 일곱 번째, 치아씨드. 여덟 번째, 강황과 후추. 이 8가지가 각각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몸을 도와줍니다. 어떤 건 혈당을 안정시키고, 어떤 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어떤 건 근육에 직접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당장 한 가지는 실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계속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재료입니다. 여러분, 계피 아시죠? 떡이나 과자에 들어가는 그 향신료.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냥 향신료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피가 아침 커피에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삼성 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40대 이상 당뇨 전 단계 환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일 계피를 일정량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8포인트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혈당이 급하게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 우리 근육이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서영순 씨 이야기인데요. 올해 66세이신 분입니다. 예전에 약국 일을 하셨는데 오후만 되면 몸이 처지고 점심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허벅지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딸이 계피 이야기를 꺼냈는데 처음에는 에이,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셨답니다. 그런데 아침 커피에 계피 반 티스푼을 넣기 시작하셨는데 2주 후에 전화를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후에 덜 졸립니다. 다리도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혈당이 안정되면서 몸이 달라진 경험을 하신 겁니다. 계피의 원리를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때 인슐린이 나와서 세포문을 열고 당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세포문이 잘 안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자물쇠처럼 뻑뻑해지는 거죠. 계피 속의 특정 성분이 이 자물쇠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인슐린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결국 근육에 영양이 더 잘 전달되고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사용하실 때는 진짜 계피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가루 형태로 파는 것 중에 실론 계피라고 표시된 것이 있으면 그걸 쓰시는 게 좋고요. 아침 커피에 반 티스푼에서 한 티스푼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설탕 없이 자연스러운 단맛이 살짝 올라오고 향도 좋아집니다. 칼로리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첫 번째 계피 정리해드리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근육의 영양 전달을 도와주는 재료입니다. 아침 커피에 반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혹시 코코아 가루 집에 있으신가요? 핫초코 끓일 때 쓰는 그 가루가 아니라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코코아 파우더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의외의 재료죠. 코코아는 초콜릿의 원료입니다. 그런데 설탕을 뺀 순수한 코코아에는 플라보놀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 플라보놀이 우리 소중한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중장년층 참여자 142명을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코코아 플라보놀 섭취 그룹은 혈관 탄성도가 평균 13% 개선되었고 수축기 혈압이 약 8mHg 정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서 근육이 힘을 내려면 산소와 영양이 혈관을 통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수도관에 오랫동안 물때가 끼면 물이 잘 안 나오듯이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코아의 플라보놀이 이 수도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서 혈액이 잘 흐르게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코아를 아침 커피에 넣으면 맛도 좋아집니다. 달달하지 않고 조금 쌉쌀한 맛이 커피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한 티스푼을 뜨거운 커피에 넣고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설탕이 들어간 핫초코 믹스가 아니라 반드시 무가당 코코아 파우더를 쓰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면 충분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코코아에는 철분,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근육 기능에 꼭 필요한데 60세 이후에는 이런 미네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이걸 보충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이 알아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챙겨줘야 합니다. 돈도 안 들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커피 끓이면서 코코아 한 스푼. 이것만으로도 우리 혈관과 몸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두 번째 코코아 가루. 정리하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재료입니다. 한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계피, 코코아. 이 두 가지는 바로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6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계속 따라오세요. 세 번째는 처음 들으시면 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커피에 기름을요 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코코넛 오일 또는 MCT 오일입니다. 우리 세대는 기름이라고 하면 일단 건강에 안 좋은 것, 살찌는 것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름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코코넛 오일에 들어있는 중간사슬 지방산, 즉 MCT라는 성분은 일반 기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몸에서 처리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노인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MCT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60세 이상 그룹에서 식사 이후 에너지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37분 더 길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점심 먹고 나서 졸리고 피곤한 게 덜하다는 겁니다.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때 두 가지 원료를 씁니다. 하나는 포도당, 즉 탄수화물에서 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케톤이라는 건데 이게 지방에서 옵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가 포도당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배터리가 낡은 것처럼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케톤은 이 낡은 배터리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연료입니다. MCT 오일은 체내에서 빠르게 케톤으로 바뀌어서 뇌와 근육에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처음에 바로 많은 양을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 반 티스푼 정도로 시작하시고 일주일에 걸쳐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커피에 넣고 잘 섞어주시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우리 전통에도 기름진 음식이 몸에 힘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다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세 번째, 코코넛 오일 또는 MCT 오일. 정리하면 세포에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해서 오후 피로를 줄여주는 재료입니다. 반 티스푼부터 시작하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번 재료는 많은 분들이 이미 커피에 넣고 계실 거예요. 바로 우유입니다. 또는 두유. 우유, 그거 다 알잖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한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우유에는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루신이라는 성분이 특히 중요한데 이 루신이 우리 몸에서 근육 만들기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과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단백질 흡수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양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단백질을 더 자주,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우유 한 잔, 두유 한 잔을 아침 커피에 넣는 것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섭취의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두유는 어떤가요? 두유도 훌륭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인데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유제품이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은 두유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집에 냉장고 열면 우유나 두유 있으시죠? 커피에 한 컵 반 정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달달한 믹스 커피 대신 이렇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자식들 먹이느라 정작 본인들은 단백질을 충분히 못 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건강을 챙길 차례입니다. 우리 손주들이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오래 보려면 먼저 우리가 건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침 커피 한 잔에 우유나 두유 넉넉히 넣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 우유 또는 두유. 정리하면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완전 단백질을 공급하는 재료입니다. 아침 커피에 한 컵 넣으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건 최근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콜라겐 파우더입니다. 콜라겐이라고 하면 피부에 좋은 것, 주름 없애는 것,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콜라겐이 하는 일이 피부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구조를 유지하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육, 관절, 뼈, 혈관, 이 모든 곳에 콜라겐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콜라겐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다는 겁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세가 되시면 30세 때보다 콜라겐이 30% 가까이 줄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절이 뻑뻑하고 무릎이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어 있는 느낌이 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무릎 통증 환자 154명을 대상으로 13주간 진행한 연구에서 콜라겐 파우더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무릎 통증 점수가 평균 29% 낮아졌고 계단 오르내리는 능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콜라겐 파우더는 요즘 약국이나 마트에서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맛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뜨거운 커피에 한 스쿱 넣으면 완전히 녹아서 없어집니다. 맛도 향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던 그 커피 맛 그대로입니다. 우리 몸에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려면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과일을 조금 드시면서 커피에 콜라겐을 넣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귤 하나, 오렌지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관절이 아파서 손주들이랑 놀아주기 힘드셨던 분들께 특히 이 재료를 추천드립니다. 당장 극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2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콜라겐 파우더. 정리하면 관절과 근육의 구조를 지탱하는 성분을 보충해주는 재료입니다. 뜨거운 커피에 한 스쿱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켜 근육이 영양을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기억하시죠? 둘째, 코코아 가루는 혈관을 부드럽게 해서 산소 공급을 좋게 합니다. 셋째, 코코넛 오일은 세포에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넷째, 우유나 두유는 근육 만드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을 줍니다. 다섯째, 콜라겐 파우더는 관절과 근육의 구조적 틀을 유지해 줍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나머지 3가지가 더 있고, 그리고 이 재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따라오세요. 자, 6번째입니다. 이건 아마 운동하는 젊은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유청 단백질, 영어로 하면 웨이 프로틴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좀 낯설어서 거부감이 드실 수 있는데 이게 60세 이상 분들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영양소라는 걸 아셨나요? 아까 우유 설명드릴 때 류신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유청 단백질에는 이 류신이 우유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만들기 스위치를 더 강하게 켜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65세에서 75세 사이 근감소증 진단을 받은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연구한 결과 유청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육량이 평균 1.2kg 증가했고 악력, 즉 손을 쥐는 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걷는 속도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잠깐,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악력이 왜 중요하냐면 60세 이상 분들에서 악력이 약할수록 낙상 위험이 높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나쁘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손 힘이 곧 전신 근력의 척도가 되는 거죠. 유청 단백질은 맛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요즘은 맛없는 무향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커피에 한 스쿱 넣으면 사실 맛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단백질이 약 20g 추가되는 거죠. 한 가지 주의 사항을 드리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고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지키는데 유청 단백질이 도움을 줍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걷고 함께 여행을 다니고 그 소중한 시간을 더 오래 누리시려면 지금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6번째, 유청 단백질 파우더. 정리하면 근육을 직접적으로 늘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단백질 원료입니다. 커피에 무향 제품 한 스쿱 넣으시면 됩니다. 자, 7번째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어도 막상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셨을 수 있는 재료입니다. 치아씨드입니다. 작고 검은 씨앗인데요. 이게 새먹이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양면에서는 정말 놀라운 재료입니다. 치아씨드에는 3가지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 오메가, 삼지방산,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이 3가지가 60세 이상 분들에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이섬유입니다. 변비 문제로 불편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치아씨드의 식이섬유는 물을 만나면 젤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다음은 오메가3입니다. 이게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절 통증, 근육 통증 이런 게 다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60세 이상 환자 그룹에서 관절 뻐근함이 8주 만에 평균 22%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백질도 있습니다. 100g 기준으로 치아씨드에는 약 17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소화가 부드럽고 속이 편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드릴게요. 치아씨드는 그냥 통째로 드시면 영양이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갈아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집에 믹서나 간단한 분쇄기가 있으시면
한꺼번에 갈아두셨다가 아침마다 한 티스푼씩 커피에 넣으시면 됩니다. 뜨거운 커피에 잘 녹아들고 약간 고소한 맛이 납니다. 처음에는 반 티스푼으로 시작하시고 몸이 익숙해지면 한 티스푼에서 두 티스푼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예전에 들깨, 참깨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드셨죠. 그게 다 이유가 있던 겁니다. 우리의 오랜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식습관이었던 거죠. 치아시드도 그 연장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치아시드, 정리하면 식이섬유, 오메가3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하는 재료입니다. 갈아서 한 티스푼 커피에 넣으세요. 자, 드디어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재료입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바로 강황과 후추입니다. 두 개를 함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황은 카레의 노란색을 만드는 그 향신료입니다. 강황 속에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천연 항염증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강황만 먹으면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이 재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무려 19배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황은 반드시 후추와 함께 쓰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참여자 84명을 대상으로 강황과 후추를 함께 섭취하게 했더니 염증 수치가 평균 27% 감소했고 통증 점수도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혈관 내 염증 표지자도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황이 하는 일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 곳곳에서 작은 불이 계속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이 만성염증이 관절을 망가뜨리고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지어 뇌 기능까지 떨어뜨립니다. 강황은 이 불을 꺼주는 소화기 역할을 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강황 가루 반 티스푼과 후추 한 꼬집을 아침 커피에 넣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독특한 맛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시면 계피나 코코아를 같이 넣어 맛을 부드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강황가루는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카레가루와는 다른 것이니 강황가루라고 표기된 것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전부터 강황을 써온 전통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울금이라고도 부르던 것이 바로 강황입니다. 좋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 강황과 후추. 정리하면 몸속 만성염증을 줄여 관절, 근육, 혈관을 보호하는 재료입니다. 강황 반 티스푼에 후추 한 꼬집 반드시 함께 넣으세요. 자, 8가지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이걸 다 한꺼번에 넣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다 넣으려고 하시면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한 가지씩 천천히 추가하시는 겁니다. 오늘 계피 반 티스푼으로 시작하세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부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것만 하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코코아 가루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가지씩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몸이 재료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느껴보실 수 있고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다른 조합으로 드시기도 합니다. 월요일에는 계피와 코코아, 화요일에는 강황과 후추, 수요일에는 유청 단백질과 우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재료들의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8가지 재료들이 어떻게 서로 시너지를 이루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청 단백질과 우유는 근육에 직접 재료를 공급합니다. 계피는 그 재료가 근육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코코아와 코코넛 오일은 세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콜라겐은 근육과 관절의 구조적 틀을 유지합니다. 치아씨드는 염증을 줄이고 장 건강을 통해 영양 흡수를 개선합니다. 강황과 후추는 몸 전체에
만성염증을 줄여서 앞서 언급한 모든 재료들이 더 잘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8가지 재료가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방법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커피 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커피가 건강에 좋으냐 나쁘냐 논쟁이 많았는데요. 최근 연구들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삼성서울병원 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한 잔에서 2잔의 커피 섭취는 제형 당뇨 위험을 낮추고 간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드시면 수면 방해,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에서 2잔 사이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커피에 설탕을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설탕이 들어가면 오늘 알려드린 재료들의 효과가 상당히 감소합니다. 단맛이 필요하시다면 계피를 더 넣으시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납니다. 이제 구체적인 구입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피는 마트에서 가루 형태로 파는 것을 사시면 됩니다. 가격은 200g에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입니다. 이거 사시면 반 티스푼씩 드실 때 몇 달은 쓰실 수 있습니다. 코코아 가루는 반드시 무가당, 즉 설탕이 안 들어간 것을 사셔야 합니다. 핫초코 믹스가 아닙니다. 무가당 코코아 파우더 또는 무가당 코코아라고 표기된 것을 찾으세요. 코코넛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이 좋습니다. MCT 오일은 온라인에서 더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유는 집에 있는 것 드시면 됩니다. 두유는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세요. 콜라겐 파우더는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수분해 콜라겐이라고 표기된 것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유청 단백질은 무향 제품을 찾으시면 됩니다. 맛이 없는 것으로 사셔야 커피에 넣어도 맛 변화가 없습니다. 치아씨드는 통째로 사셔서 미리 갈아두세요. 한 번에 일주일치 정도 갈아서 밀폐 용기에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강황은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카레가루가 아니라 강황을 찾으세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재료들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커피에 좋은 재료를 넣는 것과 함께 3가지를 더 지켜주시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첫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3끼 중 2끼 이상의 단백질을 꼭 포함시키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콩류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 걸으세요. 약이 없습니다. 하루 30분에서 40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이 수리됩니다. 우리 근육도 잠을 자면서 회복됩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이 3가지와 함께 아침 커피에 넣는 재료들을 더하시면 시너지가 납니다. 어느 한 가지만 해서는 힘든데 여러 가지가 합쳐지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령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신 분들, 우리에게 이 시기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근육이 크게 줄지 않았지만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 좋은 습관을 잡으시면 70대, 80대가 훨씬 건강해집니다. 이 시기 분들에게는 유청 단백질과 계피, 코코아를 특히 추천드립니다. 혈당 관리와 단백질 공급이 이 나이대의 핵심입니다.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이신 분들은 관절 건강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콜라겐 파우더와 강황이 이 나이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공급을 위해 치아씨드도 챙기세요.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소화 기능도 조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코코넛 오일은 소량부터 천천히 드시고 치아씨드는 반드시 갈아서 드세요. 단백질 흡수를 위해 우유나 두유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어떤 나이대이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8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천천히 꾸준히가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신 분들의
사례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4세 정현숙 씨 이야기입니다. 퇴직 공무원이시고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서 계단 오르내리는 게 항상 힘드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혼자 밥 차리는 것도 귀찮아서 커피 한 잔으로 때우시는 날이 많았는데요. 딸이 콜라겐 파우더를 사드렸고 강황가루를 함께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소용이야 하셨는데 2달이 지나자 계단이 조금 더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전보다 덜 아프고 덜 뻑뻑하다고요. 이제는 아침마다 넣어요. 안 넣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72세 장순옥 씨는 오래전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후에 코코아 가루와 계피를 아침 커피에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혈압 수치가 조금 내려갔고 선생님께서 생활 습관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커피에 코코아와 계피를 넣기 시작했다고 하시니 선생님도 좋은 습관이라고 하셨답니다. 물론 약을 끊으신 게 아니고 약과 함께 건강 습관을 더한 거죠.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거창한 걸 하신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에 작은 변화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셨을 겁니다. 이게 정말 나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이걸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아침 커피 한 잔에 계피 한 꼬집 넣는 것. 그게 5개월 후에는 혈당 수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유를 넣기 시작하는 것이 몇 년 후에는 근육량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연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무조건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영리하게 해야 합니다. 시간도 소중하고 체력도 소중하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바로 영리하게 건강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께서 계피나 강황을 드시면 약효가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양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양, 커피 한 잔에 한 티스푼, 이 정도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주치의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혈액 응고제, 즉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강황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강황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유청 단백질 같은 고단백 식품을 많이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주의 사항이 있지만 대부분의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드린 재료들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신을 돌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는 자식들 먼저였고 직장 다닐 때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정작 우리 자신의 건강은 항상 뒤였죠. 그러다 보니 퇴직하고 나서야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실 때가 됐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가족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재료들의 효과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재료를 드셔도 어떤 분은 2주 만에 변화를 느끼시고 어떤 분은 2달이 지나서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나는 2달이나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속에서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이 조금씩 더 부드러워지고 염증이 조금씩 줄어들고 소중한 근육이 조금씩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변화로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건강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꾸준히 하루하루 쌓아가시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을 생각해 보면 어렵고 힘든 시절을 다 견뎌 오신 분들입니다. 그 끈기와 인내심으로 건강 습관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신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8가지 모두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계피. 혈당을 안정시켜 근육이 영양을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항상 반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코코아 가루.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무가당으로 한 티스푼. 세 번째, 코코넛 오일 또는 MCT 오일. 세포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오후 피로를 줄여줍니다. 반 티스푼부터 시작. 네 번째, 우유 또는 두유. 완전 단백질 공급 근육 유지의 기본입니다. 아침 커피에 한 컵 넣기. 다섯 번째, 콜라겐 파우더. 관절과 근육의 구조를 지지합니다. 뜨거운 커피에 한 스쿱 녹여서. 여섯 번째, 유청 단백질. 근육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단백질 원료. 무향 제품 한 스쿱. 일곱 번째, 치아 씨드. 식이섬유, 오메가 3, 식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합니다. 갈아서 한 티스푼. 여덟 번째, 강황과 후추. 몸속 만성 염증을 줄여 관절, 근육, 혈관을 보호합니다. 강황 반 티스푼에 후추 한 꼬집. 반드시 함께. 이 8가지 중에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 하나를 고르세요. 가장 쉬운 것, 가장 집에 있을 것 같은 것,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하나 더 추가하세요. 이렇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오늘 당장 하나만 시작하세요. 계피 한 꼬집이라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일주일마다 하나씩 추가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세 번째, 2주에서 4주는 꼭 지속하세요. 그 이후에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아침을 만들어 갑시다. 아침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하고 가세요.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이런 좋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배우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재료가 무엇인지 또는 직접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